가계국의 도영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작품, 이강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강수의 무정은 문학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최초의 근대 소설. 자, 그러면 이 무정을 왜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평가하냐면 근대 이전을 전근대 시대라고 그러고 약간 중세 시대, 그러니까 봉건 사회로 보는데 그 봉건 사회 전 근대적인 사회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삶이 사회적인 관습, 사회적인 어떤 제도에 억압되어 있고 눌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삶보다는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가는 게 더 중시된 사회인데 이게 근대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아가 각성하게 되는 거지. 즉 내가 더 중요하고 나의 삶이 더 중요하고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걸 이 소설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주인공이 이영식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는데 이영식 말고 여자 주인공 중에 박영채라고 하는 구 여성이 등장해. 근데 그 박영채 같은 경우는 그 정절을 뺏기게 돼. 그러니까 순결을 뺏겨.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순결을 뺏긴다라고 하는 건 즉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순결을 뺏기면은 자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박영채가 자결을 하려고 해. 그런데 그때 신여성인 어떤 김병욱이라고 하는 신여성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즉 이렇게 죽어선 되진 않겠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교육을 받고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지. 즉 개인의 어떤 가치를 찾아가게 되는 거야. 구여성이. 따라서 그 박영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한 개인이 사회적 간섭에 눌려져 있다가 근대성을 발견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 개인이라고 하는 건 사회 틀 안에 있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 무정이라는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작품에서 우선 인물 관계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영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야. 이영식. 이 주인공이고 삼각관계로 초반에 그려져. 삼각관계. 자, 박영채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김선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삼각관계야. 삼각관계. 뭐 삼각관계라고 해서 뭐 치정이 벌어지고 뭐 싸우고 그러진 않아. 극복하게 돼. 자, 극복해가는 과정 얘기해 줄게. 자, 이영식 같은 경우는 좀 배운 사람이야. 개화기 때. 그래서 개화기 지식인이고 자, 박영채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구 여성이야. 즉 한 남자만 섬기고 정절을 가장 중시하는 인물. 그에 비해서 김선영 같은 경우는 신여성이야. 왜냐면 공부를 하고 스스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신여성이야.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이영식이 젊은 시절에 박영채 집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박영채에 대해서 어떤 애틋함도 가지고 있고 박영채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이후에 박영채 집안이 좀 몰락하게 되고 박영채가 기생이 되고 난 뒤에 순결을 뺏기게 돼. 그 상황에서 이영식은 유학을 갔었고 김성애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둘이 같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영식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이 있기는 해. 왜냐면 전통적이라면 자기가 도움을 받고 했던 그 집안의 여인네랑 같이 결혼하는 게 전통적일 텐데 자기는 사랑한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근데 이영식은 김선영을 선택하게 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선택할 수 있다. 자유, 연애, 사상이 드러나는 거야. 오케이? 요것도 이제 진보적이고 근대적이고 새롭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박영채가 이제 순결을 뺏기고 난 뒤에 자살하려고 하는데 김병욱이라고 하는 신여성을 만나. 그 신여성을 만나면서 자기라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같이 떠나게 되는 거야. 유학의 길. 그때 이제 세 명이 같이 만나게 돼. 그래서 이영식이랑 그 다음에 박영채랑 그리고 김선영이랑 그리고 한 명 더 김병욱까지 해서 함께 같이 모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오늘 볼 지문은 이 부분이야 지금. 따라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때 이영식이 약간 지식인이기 때문에 스승이 되어서 얘네들을 조금 교육을 시켜.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시대에서 좋은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거야. 즉 삼각관계가 뭘로 바뀌냐면은 사제관계로 바뀌게 돼. 그럼 결국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갈등을 뭘로 극복하는 거야? 결국에 또 민족을 극복하게 되는 거야. 이영식이 스승이 되어서 다른 여성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삼각관계의 갈등이 사제관계를 통해서 극복하게 되고 결국에 민족을 교육시켜서 민족을 일깨워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지니면서 결국에 갈등은 해소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전체의 줄거리 잠깐 볼까? 자, 경성학교 영어 교사인 이영식은 우리 주인공, 자, 김장로의 딸 선영에게 영어를 가르치러 다닌다. 이때 고아였던 그를 거두어서 준 박진사의 딸 영채 방문을 받는다. 영채는 투옥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상됐는데 이영식을 만나기 위해 정전을 지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영식은 책임감이 좀 있었겠지? 그러나 그녀는 이미 선영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이영식에게서 확실한 언지를 받지 못한다. 급기야 경성학교 배학감에게 순결을 뺏기게 돼. 그래서 자살하려고 자결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영채는 동경 유학생 병욱을 만나서 마음을 돌리게 되고 병욱과 함께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야. 마침 형식도 선영과 약혼을 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돼서 그들은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된다. 도중에 그들은 삼남진 수재민을 위해서 자선음악회를 열고 다같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구할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 다짐하면서 유학의 길을 떠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볼 장면은 지금 수재민을 위해서 자선음악회를 열고 난 그 다음 장면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지문에서 자 같이 보자. 자, 서장은 병욱에게서 그 돈을 받는 듯이 또 한 번 고개를 숙이고 일동을 향하여 그 돈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방법을 취하여 수재를 만난 사람을 구제하겠노라고 했다. 자, 일동은 병욱과 다른 두 사람의 성명을 듣고자 했으나 그네는 다만 고개를 숙일 뿐이고 말이 없었다. 되게 겸손한 거야 지금. 자, 좀 더 볼게. 자, 이런 동안에 집을 잃은 사람들은, 자, 집을 잃은 사람들 뭐 때문이냐면 수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여전히 어찌할 줄을 모르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결국에 자포자기한 상태고 그만큼 좌절한 상태지 지금. 자, 차차 시장증이 나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으나 그네에게는 아무 방책이 없었다. 그네는 다만 되어가는 대로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만큼 무기력한 모습이고, 이 수재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자, 그네는 과연 아무 힘이 없다. 자연의 폭력에 대해서는 수재 누구라도 능히 저항하리요마는 그네는 너무도 힘이 없다. 자, 이 부분에서 이 그네가 결국엔 누구냐면 우리 민족이야. 그러니까 민족은 힘이 없는 거야. 이 이유를 이영식은 뭐로 판단하냐면 교육을 받지 못해서라고 판단해. 그럼 반대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받으면 돼? 교육을 받으면 되겠지. 그 교육을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영식이 하고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여기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일생의 뼈가 되도록 애써서 쌓아놓은 생활의 근거를 하룻밤 비에 다 씻겨 내려 보내고 말리만큼 그네는 힘이 없다. 그네의 생활의 근거는 마치 모래로 쌓아놓은 같이 사상누각이야.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나가면 그네는 흩어진 모래를 긁어모아서 새 생활의 근거를 쌓는다. 마치 개미가 그 가늘고 연약한 발로 땅을 파서 둥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야. 하룻밤 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발 떠는 그네들이 어찌 보면 가련하기도 하고 즉 연민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재민의 불행을 미리 차단할 수도 있는데 교육받지 못해서 지금 무지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쌍해진다고 보는 거지. 그 무지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네의 얼굴을 보건대 무슨 지혜가 있는 것 같진 않다. 모두 다 미련해 보이고 무감각해 보인다. 그네는 몇 푼어치 아니 되는 농사한 지식을 가지고 그저 땅을 팔면서 땅에 농사 짓고 살 뿐이다. 이래서 몇 해 동안, 자, 여기 보기 전에 잠깐 봐봐 지금. 자, 농사와 관련된 지식을 되게 몇 푼어치 안 된다 지금 낮게 보고 있는 거지. 따라서 근대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맹목적으로 낭만적인 환상을 지냐? 이게 단점이면서 뭐가 되냐면 작가의식의
한계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 자, 조금만 더 볼게. 자, 민중들이 지닌 삶의 질을 약간 얕잡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형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와 지식에 대한 약간 과신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야. 그래서 이 소설 작가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 현실이었던 원인을 찾긴 찾았어 지금. 그 원인으로 지금 뭘 설정하고 있는 거냐면 교육받지 못해서 설정한 거야. 그런데 본인 자신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즉 시혜를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마치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일단 단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가치가 있을 텐데 그것은 약간 폄하했다는 것도 단점인 거야. 오케이? 이해해주겠지? 자, 이리해서 몇 해 동안에 하느님이 가만히 두면 썩은 벼섬이나 모아두었다가는 한번 물이 나면 또 다시 껴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는 영혼이 더 부유해지지 않고 더 가난해지는 거야. 그래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머리는 점점 미련해진다. 저대로 내버려 두면 마침내 북해도에 아이누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야만적인 존재가 된다. 저들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지식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생활의 근거를 완전히 주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에 주제의식이야. 그래서 이형식의 어떤 깨달음을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서술자의 생각이겠지. 그래서 이걸 편집자적 논평으로 보는 거야. 자, 다른 말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주제의식, 작가의식이 드러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과학 과거 형식은 여관에 돌아와 앉아서 혼자 부르짖었다. 자, 새천년 형식을 본다. 자, 새천 누구? 박영채, 김선영, 김명욱.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과학을 주어야겠어요. 지식을 주어야겠어요. 즉 신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주먹 불끈 치며 자리에 일어나서 방안을 거닌다. 여러분은 오늘 그 강변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마치 이 형식이 스승이 된 거야. 따라서 사제관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삼각관계 애정의 갈등이 해소되는 거야. 이 말에 세 사람은 대답할 줄 몰랐다. 병욱이가 불쌍하게 생각했지요. 그렇지 않아요? 한다. 활동하는 동안에 훨씬 친해졌다. 그렇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문명이 없는 데 있겠지요. 생활하여 갈 힘이 없는 데 있겠지요.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해야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 하나됨을 강조하기는 해. 저들을 구제할까요? 하고 형식은 병욱을 본다. 영채와 선영은 형식과 병욱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병욱은 자신 있는 듯이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그리하려면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부분. 자, 영채와 선영은 이 문답의 뜻을 자세히는 모른다. 왜냐면 가장 많이 교육받은 게 이형식이고 두 번째가 김병욱이야. 오케이, 그렇게 봐주면 돼. 물론 자기네가 아는 줄 믿지만 형식이와 병욱이가 아는 만큼 절실하게 단단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방금 눈에 보는 사실이 그네에게 산교육을 준 거야. 무슨 교육? 살아있는 교육. 뭐가? 수재민의 현실을 보니까 교육받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살아있는 교육을 받게 된 거지. 따라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지금. 자,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고 대웅변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수재민을 보고 배웠다는 거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해했겠지? 자, 그러면 자 핵심 정리 보면 자, 우선 장편 소설이고 자, 계몽소설. 자, 계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을 준다는 뜻이고 어떤 일깨움을 준다는 뜻이야. 정확하게는 어떤 이성을 약간 트여지게 하는 걸 계몽이라 그래. 그래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계몽소설이야. 그리고 최초의 근대 소설이고 자, 성격은 계몽적이고 민족주의적. 자, 배경은 자, 개화기 배경으로 봐두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이라고 봐주면 돼. 일제강점기 때로 보면 돼. 그 시대쯤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거는. 자, 공간적 배경 경성, 평양, 삼당진. 자, 시점은 전지혁 작가 시점. 자, 주제는 자유연애사상이랑 민족의식의 고치. 또 뭐냐면 신교육사상. 이런 것들이 주제야. 자, 현재 시제의 서술을 사용해서 사건 진행을 현재화했다는 것 특징.
현재 시에 썼다는 거.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이고 한글 전용의 구어체와 구어체를 써서 문어체와 서술체를 탈피해서 거의 산문적인 묘사체를 썼대. 무슨 말이냐면 옛날 말 같은 경우는 옛날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말하듯이 쓴 게 아니라 글로만 존재하는 문어체였는데 조금 탈피한 거야. 즉 언문 일치가 조금 드러나. 이걸 약간 부분적인 언문일치라고 해. 아직 완벽하진 않아서. 하지만 언문일치가 드러난다는 게 특징이야. 자, 유교적 구질서 탈피해서 지향적 가치관과 과학 문명의 수용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게 특징. 오케이? 자, 그러면 자, OX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1번. 자, 작가의 계몽주의적 사고가 작품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 작가가 계몽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 형식이 결국에 작가의식의 대변자로 볼 수 있는 거야. 정답은 O. 자,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문어체 사용하고 있다. 문어체는 고전 소설이고 이 근대 소설이기 때문에 문어체보다는 무슨 체? 그렇지, 구어체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 정답 X. 3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면 누가 등장해야 돼? 나가 등장해야 되지. 근데 나가 지금 등장하지 않지. 정답 X. 4번 이영식과 김병욱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투철한 계몽의식을 갖추고 있다. 다른 사람 누구? 선영이랑 영채에 비해서. 정답은 O. 5번 이 작품에서 자아의 각성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보이는 가장 극적인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영채야. 왜냐면 정절을 뺏겼다고. 정절을 뺏긴 걸 때문에 자결까지 하려던 인물이었는데 각성을 하게 된 거야. 따라 정답은 O. 6번 작가는 수재민의 불행도 근본적으로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하면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7번 인물 간의 개인적 갈등의 차원이 민족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서 해소되는 거지. 그렇지. 자, 개인적 차원의 갈등 애정 문제가 사제관계로 바뀌면서 민족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해소가 됐던 거야. 정답은 O 할 수 있겠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